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지킴이 김지훈 대표와 함께 그동안도 우리가 쭉 2차 전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네.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러면 수익률을 얼마나 좀 회복했는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물려 계셔서 훨씬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예사롭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급이 말해주고 있고요. LG엔솔이 이제 연초 가격대까지 회복이 됐고요. 물론 여기 보시면 요거 수익률표를 보시면 사실은 아직도 뭐 SKC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2차 전지와 전혀 모멘텀이 무관한 걸 올라온 걸 제외하면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멀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PNT라든지 뭐 DI 동일, 피로틱스 이런 기존에 잘 나가다가 박살난 종목들이 다시금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전체 최고점 대비로는 아직도 60%대가 넘는 손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는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는 아직도 평균 내보면 물론 플러스 난 것들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27% 정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아직 많고요. 상당히 많고요. 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기존의 좀 양극재 업체들,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에 상당히 또는 뭐 전구체단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다면 지금은 뭐 나쁘게 얘기하신 분들은 뭐 양극재 외에 나머지 그 재료 업체들한테는 너무 모멘텀이 약하고 사실 뭐 수급이 안 붙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보다 비양극재 업체들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양극재 단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주가 상승 탄력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더 탄력 있게 가려면 포스코홀딩스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 상위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가격대가 뭐 예를 들어 LG엔솔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뭐 깨지면 안 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37만 원이 유지돼야 되고 그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지지하는 가격대, 그 사람들이 많이 이 가격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가격대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지지하는 가격대를 좀 잘 깨트리지 않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익률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멀었고 결론은 더 지금 과거에도 양극재 외의 업체들 강한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와 업황을 좀 볼게요. 이번에 올라온 건 어쨌든 LG엔솔이 주도했고요. 네.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식을 샀고 독일에서 뭐 보조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약간 언급이 됐고 또 주말 사이에는 이제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최대 38.5%인가 올리기로 확정졌어요. 46.3%. 6%. 46%네. 46.3%.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업황에는 이제 우호적으로 가는데요. 결국은 또 판매가 늘고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업황 볼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판매입니다. 8월달 전기차 이제 완전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순수 전기차가 플러스로 전환돼서 91만 대 판매를 기록했고요. 유럽이 야 이거 31%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판매량 줄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유럽이 프랑스하고 독일이요 60%대 마이너스에서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제가 9월달 데이터 아직 집계 안 되는데 9월달 데이터가 독일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8.7% 플러스 YOY로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당연히 독일 제외한 9월달 영국하고 프랑스는 20% 가까이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탑 10 중에 재미난 게
그 테슬라하고 BYD를 제외한 8등의 현대기아차 중국을 포함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 제외하고 볼게요. 중국 제외하고는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이 3등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포함해서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현대기아차가. 그 다음에 전체 판매량으로도 44,00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테슬라가 88,000대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비테슬라에서 35%에서 40% 가까운 성장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5%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현대기아차 10%까지 올라왔고요. GM하고 스텔란티스, 포드를 모두 제쳤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그 유럽에서 보면 유럽의 그 CATL하고 LG엔솔이 모두 부진했는데요. CATL하고 LG엔솔, 파나소닉 모두 부진한 틈을 BYD하고 SK온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LG엔솔이 7, 8, 9 합쳐서 LG엔솔이 78%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파나소닉은 미국에서 약 25%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물량을 상당히 LG엔솔이 지금 뺏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탑 10 중에 CATL하고 BYD의 성장세 더불어서 CALB라는 5등 업체가 지금 조금 성장률이 뭐 40%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중국 업체? 네, 중국 업체입니다. 네. 네, CALB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는 필요해 보이고요. 엊그제 이제 한 5일 전에 LG엔솔이 중국 현지에서 그 베이징 2024년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 성과 시상식에서 배터리 품질 관련돼서 중국 CATL이랑 BYD를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자동차 리서치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51개 브랜드 128개 모델을 테스트해서 파워트레인 뭐 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부문별 모든 품질에서 LG엔솔이 최우수 상을 수상했고요.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보면 LG엔솔에 대한 중국 업체들도 LG엔솔이 세계 1등 배터리 업체라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고요. 한국 외에 중국과 유럽 배터리 소재 업체들 CATL, BYD도 모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지금 트렌드, 시장 트렌드 변화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재미난 게 유럽이 지금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6월 달에 11.1%에서 8월 달에 7.7%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충분한 관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하이 자동차 SAIC의 MG 브랜드가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1등인데 요게 11월 달부터 46.3% 관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65% 판매량이 감소했고요. 7월 달에도 50% 넘는 판매량이 감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연속으로 지금 판매량 감소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당연히 관세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BYD는 17.4%로 관세가 SAIC보다 훨씬 적게 적용받으면서 BYD가 항상 2등 2위권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섰고요. 요 틈을 타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8%대 지금 시장 침투율 정도인데 10% 중후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기아차 지금 엄청나게 잘 팔고 있는 EV3랑 캐스퍼가 EV3는 10월 달에 유럽에서 양산되고요. 12월 달에 캐스퍼 EV가 유럽에서 양산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차종이 대거 지금 유럽에서 스타트 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9개월 만에 누적 3만 대 이상 돌파하는데 이게 왜 기대감을 갖고 있냐? 보조금을 못 받은 차종입니다. 지금 조지아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6개월 앞당겨서 10월 달에 아이오닉5 2025년 버전을 양산하는데 연간 예상되는 거는 30만 대에서 50만 대입니다. 그리고 SUV 신형 아이오닉 9이 양산 예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가동률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80%대에서 90%대 가동률 나오고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첨단 생산세액공제 AMPC를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당장 이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첨단 생산세액공제를 받으면 아이오닉 5의 가격도 떨어지고 현대차의 마진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0%대 점유율 유지한다고 보면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SK온 밸류체인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의 이슈들 판매 쪽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제 캐즘을 극복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상황들인데요. 조금씩은 이제 나아지고 있고, 자 밸류 체크를 할 텐데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오를 때 사실은 밸류를 땡겼었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이익을 네. 땡겼었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이제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맞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움이 내년 기준으로도 PER이 100배 수준이고요. 정상적인 PER을 논하려면 26년도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한 50배 후반 정도 수준이고요. 뭐 모든 2차 전지 업체들을 다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LG화학은 뭐 13배, 삼성 SDI 13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코스모신 소재가 그나마 양극재단에서 가장 뭐 저렴한 37배 정도. 뭐 대주가 한 40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한 45배.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25년도 돼야지 뭐 평균 PER이 뭐 한 7배 정도. 26년도 평균 PER이 한 30배 초반 정도.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 낮은 업체들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그 양극재단에서는 뭐 코스모신 소재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든 대형주들의 셀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소재주들도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뭐 변동성이 좀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김지문 대표님의 관심주는요? 그 전구체가 양극재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양극재 70%를 담당할 정도 상당히 중요한 소재고요. 전구체. 네, 전구체. 전구체 말고 네, 전구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구체에 결국은 리튬을 결합하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리튬 결합하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근데 전구체는 제가 소개해드릴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의 그 부사장님이 밝혔듯이 우리는 캐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쇼티지다. 그런데 에코앤드림이 그 메가 업체들 소위 말하는 상위 포스코 퓨처엠, 뭐 CATM,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그 상위 업체들 뭐 BTR 뭐 중국의 샹샹 이런 업체들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하위 업체인 벨기에의 유미코라는 업체에 납품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장을 계속 앞당겨 달라고 해서 양산 시기를 1년 넘게 당기고 있고요. 5만 톤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수준이 아닌데.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것만 내년에 매출이 한 뭐 5배, 영업이익이 7배에서 8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만금에 증설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추가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에코앤드림은 양극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비중 단에서는 아직 낮기 때문에 에코앤드림 내에서 전체 매출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올라오려면 25년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앤드림 심플하게 실적 흐름만 보시면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요. 지금 내년에 아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지금 2025년 만약에 5만 톤이 풀캐파로 돌아가면 대략 한 5천억 이상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양극재 톤당 지금 27불 정도 수준이니까 27불에 가격 70% 곱한 다음에 거기에 환율 곱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5만 톤의 전구체가 그 지금 마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중국의 업체들 평균 마진 계산해서 하시면 그게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앤드림이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밸류에이션은 훨씬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좀 더 안정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낮기 때문에 전구체의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1등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에코앤드림 쪽에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에코앤드림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주가 부담이 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평상시와 함께 점검을 쭉 해주셨고요. 오늘은 관심주 전 구체 업체인 네네. 에코앤드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